김영순 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초보 강사를 넘어서 훌륭한 강사로 성장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운명을 넘어서 소명을 신명나게, 질 수 없는 인생 2막을 위한 화두와 전략 2가지,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를 썼습니다. 제 소개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나눌 말씀은 100세 시대라고 하고 성공적 인생을 잘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건강과 돈과 또 여가 생활,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뭔가 점정, 뭐나 영혼이 빠져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뭔가 생각해 볼 때 인생 2막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신이 꼭 해야 될 숙제, 인생의 숙제,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쁘게 수행하는 삶, 이게 소명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것을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제가 살아온 인생들을 쭉 한번 더듬어 보고, 좀 부끄럽지만 그런 걸 보여드리고, 어쩌면은 운명적인 삶을 살고 그걸로 끝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나름대로의 소명의 삶, 이런 삶으로 이렇게 그런 길을 걸어가는 어떤 나의 모습, 또 그 계기가 어디에서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같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사회정책을 공부했는데 공적연금이 저희 전공 분야입니다. 그래서 실은 연금공단에서 33년을 근무를 했고 1차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사회복지도 가르치면서 또 최근에는 특수대학원에서 생애설계 주임 교수로 있습니다. 제 인생의 화두는 공적연금을 지금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서 지금 극심한 노인 빈곤과 노인 자살을 최소화해서 노인이 존중받고 노후가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운명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삶을 좀 소명의 삶으로 바꿔주는데, 나 자신부터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소년 시절을 넘어서 청년 25세가 될 때까지 저는 어떤 운명적인 어떤 굴레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걸 절망 또는 허무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그런 속에서 갇혀서 살 뻔했는데, 그 이후에 저는 좀 변모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들 그랬지만 어려운 소장농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11살에 시골에서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서울로 다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곳이 이제 동대문 숭인동 판자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데였어요. 겨울 되면은 항상 불이 났고, 불만 나면은 전 동네가 불타는 어떤 그런 판자촌의 어떤 특성이었는데, 겨울에는 그 부시럭 소리만 나면 깜짝깜짝 놀래고 밖으로 뛰어나오는 어떤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철거가 돼가지고 광주 대단지로 14살 때 이주를 했고, 그래서 동대문에 있는 중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돈가스 서가 하면서 그렇게 보내야 됐던 그 불우한 어떤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착하고 성실해서 3년 동안 개근도 하고 우등상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나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갈 형편이 안 되니까 구미에 있는 공고로 제가 진학을 했는데, 거기는 나라에서 전부 공부뿐 아니라 먹고 자는 것까지 다 해결해 주는 데였습니다. 그래서 골로 가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사춘기가 됐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면서 내 본성대로 살아야지, 본능대로 살아야지 해서 반항과 일탈, 이제 골드문트 같은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정학도 2번이나 맞고, 졸업할 때는 머리를 깎여가지고 이렇게 졸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좀 문제 학생으로 살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장학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대를 5년 동안 군대를 가야 됐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일주일 만에 군대를 가서 5년 동안 하사관으로 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반환과 일탈의 어떤 문제 학생이 이제 좀 더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자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좋은 대학에 가서 판검사를 꿈꾸고 그러던 때였는데 저는 5년 동안 바다 뱃놈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고 미래를 꿈꿀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도 어려움에 처했던 가족들, 형제들도 돌보지도 않고 공급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 자신이 무책임하게 술만 마시고 그렇게 그 5년 동안을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계기가 없었으면 그런 삶으로 연속되었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한 운명적 삶을 좀 벗어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이제 제대할 무렵에 저는 이제 하도 불안하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를 다시 나가가지고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나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구제해 주겠다는 생각으로 나하고 같이 제대하고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가 모든 걸 반대를 무릅쓰고 올라와서 성남의 월세방에서부터 이제 결혼 생활 시작했는데, 저는 아내의 그런 그 희생적 태도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번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 운명을 던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나는 이제부터라도 누구를 위해서, 가까이는 아내나 부모님, 또 미래 자식을 위해서 이제는 내 운명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살기를 시작해서 그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른 것을 모든 것 단절하고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중학교 실력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 4개월 뒤에 있은 시험을 친다는 건 거의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기적처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용기를 얻어서 대학에 다니고 그것도 이제 성대의 4년 장학생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는 어, 상황이 됐어.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는 신앙단체에 들어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사회과학을 공부하면서 내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찾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 나에게 다가왔던 것은 Where are you? What do you think? Look at the stars 이런 것들이 지금도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나에게 질문하는 그런 그 화살이었어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너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 그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너의 꿈은 과연 뭐냐? 이런 것을 계속 묻는 것이었어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사건을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나도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의 벽을 못 넘고 다시 공무원연금공단에 다시 공채로 들어가서 좀 좌절스러운 삶을 또 살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싶은 진리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떤 정체성도 제대로 못 찾고 들어왔죠. 그러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47살에 학교 그 기관에 유아기 길이 제도가 생겨서 모든 사람들은 다 말리고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은 젊은 사람도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배움에 갈급한 것이 너무 컸고 또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꿈이 컸기 때문에 감히 지원을 해서 그때 그래도 기적처럼 또 입학 허가를 받고 영국 유학을 가서 그것도 박사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캠퍼스에 밤에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고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노인의 빈곤과 노인 자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같이 눈물도 흘리고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돌아와서는 논문을 써야 되는데 영어 논문 10만 자를 쓰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몇 번씩 일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더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포기할 것을 할 뻔하다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논문을 완성하고 가족과 함께 이제 수여식도 가고 그랬는데요. 그 뒤로 저는 과감히 퇴직을 했습니다. 거기 공부한 것을 이제는 뭔가 활용해야 되겠다. 기관 안에서는 도저히 내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그래서 퇴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 활동을 하면서 내가 꿈꾸는 그 노인이 존중받고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는 연금 개혁과 또 그것을 위해서 칼럼, 유튜브, 뭐 세미나 정책 자문들을 지속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나에겐 하나의 소명이 되었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인생의 굴레에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만든 건 신명이었는데요. 도널드 위니칸이 한 얘기는 놀지 못하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인간들은 놀아야 됩니다. 근데 소명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무거운 짐도 지고 사막을 넘게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필요한데요. 그 오아시스는 쉼도 주고 정화도 해주고 재충전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인생 1막을 끝내고 하프타임에서 라카르룸에서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글을 썼어요. 내 한편에 있는 분노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회한 이런 것들, 또 한편으로 미래의 인생에 대한 열망과 기대 이런 것들을 시로 담아서 시인의 등단도 하고 시집도 내고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꿈꾸는 유梦이라는 자선전, 그다음에 수필집, 은퇴준비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나를 힘들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나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자. 그래서 어렸을 때 연주하던 하모니카를 정말 최고의 연주자한테 내가 레슨을 받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사사를 받아서 이제 좀 아마추어로서는 그래도 좀 남들에게 연주해 줄 만한 정도의 실력이 그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가 장구제비였어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데 어쨌든 저는 글쓰기와 연주가 단순히 취미가 아니고요. 영혼에 기쁨을 주는 능동적인 여가 활동이라고 합니다. 로 생각합니다. 이를 그 전문 용어로 해서 옵티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그게 영혼의 기쁨이 되는 어떤 그런 취미 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시집을 읽으면서 때로 다시 나를 만나고 하모니카와 색소폰을 연주하면서 내 영혼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명과 신명의 삶을 가능하도록 만든 것은 뭘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꿈이었어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무심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는데 다른 애들은 막 엄마가 오징어 묵고 그 시골에서 그걸 끓여주는데 나는 못 얻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징어 묵국은 끓여주지 못하지만 너는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유학도 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유학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말이 내 가슴에 계속 심어져 있었고 그게 스스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주저앉을 때마다 그 꿈이 나한테 물었어요. 너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 지금 어디에 네가 있니? 너는 어떤 그 별을 바라보고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은 나에게 나도 과연 질적인 변화를 할 수 있을까? 맹물 같은 내 인생도 포도주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그 기대를 하게 만들었고 또 그런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8살 때 나에게 심어준 그 유학의 꿈이 40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나를 소명의 삶으로 이끈 또 하나의 그 모티브는 배움이었어요. 어, 유홍준 선생의 그 글 중에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은 배운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우면은 그때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참된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은 모든 보이는 것이 전혀 새로워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 갈망과 또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저는 꿈을 꾸는데 그것이 그냥 하루아침이 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배움을 통해서 그것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보잘것없이 보일 때 이 공부를 통해서 나는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깊이 사랑하는 것, 또 어떤 것을 깊이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배움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을 좀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가 좀 부족한 저의 그 삶을 이렇게 막 드러내서 어떤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허무주의의 어떤 굴레에 빠져서, 가난과 허무주의의 절망의 굴레에 빠져서, 제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은, 나를 이제는 사명의 짐을 기꺼이 지고 가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꾸게 해주신 그 꿈, 심어주신 꿈이 40년 동안 저를 떠나지 않고 나의 삶을 이끌어줬습니다. 그래서 또 끝없는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소명을 신명나게 살아가는 지혜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가 함께 소명과 신명의 삶을 꾸어나가자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석 강사였습니다.